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걸 계속 유지하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바꿉니다. 이번엔 교체 카드를 3장이나 쓰면서 왕창 바꿨는데요. 이러면서 첼시는 다시 3백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첼시가 소튼에게 2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날 비록 졌지만 첼시가 경기 중에 보인 전술 변화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총 3가지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전반전 첼시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다만 경기를 보신 분들께서는 첼시 모습이 이랬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투엘 감독이 우측에서의 운영을 굉장히 특이하게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측 중미에 치크가 있죠. 얘는 중미도 볼 수 있지만 윙백도 볼 수 있는 녀석입니다. 아예 윙백으로 나온 적도 몇 번 있었죠. 아무튼 이 치크가 우측에서 볼이 돌 때는 이렇게 측면으로 빠지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치크 자체만 놓고 보면 이래도 괜찮겠지만 이렇게만 놓으면 다른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중원 지역인데요. 조르지뉴 딸랑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됐죠. 그래서 투엘 감독은 마운트를 내려서 이 중원 숫자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어요. 둘째로 치크가 윙백처럼 빠진 건 좋은데 이러니까 앞에 있는 지에흐하고 조금 겹치게 되죠. 그래서 지에흐는 중앙으로 좁히게끔 만들었어요. 간혹 이 와중에 치크가 측면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스털링이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딱 봐도 우측에서 움직임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첼시는 전반전에 우측 위주로 전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점이 잘 나타나는데요. 먼저 치크를 보면 당장은 우측 중미 자리에 있죠. 근데 딱 봐도 그보다 측면, 그러니까 윙백이 점유하고 있어야 할 이 자리엔 아무도 보이질 않습니다. 본래라면 반대편의 쿠쿠렐라처럼 지에흐가 여기에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아스피가 볼을 받아도 측면 자리에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패스 선택지가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 장면에선 다시 실바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르지뉴에게 바로 투입하기엔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치크의 위치를 보시면 얘가 윙백 자리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바가 바로 치크에게 넘기면서 측면으로 전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 마운트가 한 칸 내려오면서 중원 숫자를 맞춰주고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죠. 다만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었냐? 제가 보기에 이건 중미와 윙백 자리에서 현재 선발로 쓸 수 있는 선수들 상태 때문입니다. 이날 벤치에 코바시치가 있긴 했지만 몸 상태가 100%라고 보긴 어려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상자 명단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중미인 캉테하고 우측 윙백인 제임스는 벤치에도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첼시는 중미 자리와 우측 윙백 자리 이 두 자리 모두에 공백이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자리 모두를 볼 수 있는 치크를 중미와 윙백 자리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후반전엔 이게 확 바뀌었는데요. 핵심 원인은 그 치크마저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미와 윙백 자리 공백을 땜빵 쳐줄 선수까지도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상에서 막 돌아온 코바시치를 넣었는데 코바시치는 이렇게 윙백처럼 뛸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운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예 4백 밸런스로 바꿨습니다. 아스피가 우측 풀백 자리로 이동하게 된 거죠. 마운트 위치가 다른 두 명보단 조금 높았으니까 4-2-3-1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처음에 준비하고 온 계획은 깨졌지만 그래도 치크가 부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코바시치가 뛸 수는 있는 상황이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경기 장면에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아스피의 위치를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4백의 풀백 역할을 맡게 됐으니까 아까와 포지셔닝이 달라진 거예요. 얘가 잔뜩 올라감으로써 윙어인 지에흐는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첼시 팬분들이시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스피가 이렇게 측면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더라도 그만큼 측면 지역에서의 파괴력이 뛰어나진 않단 것을요. 3백 밸런스에서도 아스피가 윙백 역할을 맡으면 상당히 답답한 경기력이 자주 나왔었죠. 지금 어쩔 수 없이 바꾸긴 했지만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걸 계속 유지하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바꿉니다. 이번엔 교체 카드를 3장이나 쓰면서 왕창 바꿨는데요. 이러면서 첼시는 다시 3백이 됐어요. 우측 윙백에 퓰리식이 들어갔죠. 솔직히 얘를 믿을 수도 없고 또 이날 경기에서 별로 좋지도 못하긴 했는데 퓰리식을 빼곤 윙백 자리에 넣을 선수가 없긴 했습니다.
구조를 보면 3-5-2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건 3백 앞에 코바시치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공격에 집중을 하는 형태였어요. 경기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이 잘 나왔는데요. 퓰리식이 우측 윙백답게 아주 높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지에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프 스페이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엔 3백과 코바시치 딱 이 4명만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래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득점을 터뜨리질 못하면서 첼시는 2대1 패배라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가 안타까웠어요.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약간은 암울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일단 첼시는 영입도 영입이지만 이 부상부터 좀 어떻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